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10월 14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낙관론 주장에 힘이 실렸다라는 기사인데요. 이 글로벌 대기업에서 BTC를 매수하는 등 호재가 잇따르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의 이 비즈니스 총괄인 댄 헬드 같은 경우 본인 트위터를 통해서 현재 상황에서 BTC를 낙관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비트코인 낙관론에 대한 몇 가지 근거를 지금 들었는데요. 우선 BTC 보유 주소 수가 역대 최다라는 그 이유와,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일 활성화 주소 수가 역대 최다이다는 부분, 그리고 세 번째가 1만 달러의 안정적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부정적 이슈가 해소되고 있고, 다섯 번째 글로벌 대형 기업 BTC를 매수하고 있다. 이거는 지금 그 스퀘어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 두 회사를 지금 이제 빗대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스닥 상장사인 두 대형 기업이 지금 BTC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그 소식이 들려왔고, 이 부분에 대한 또 긍정적인 이 반응, 비트코인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들도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금 이점력 인식 확산을 또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금이라고도 이제 부르고 있죠, 이 비트코인을. 그래서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디지털 금이 아니냐라고 많이 비유를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 비트코인 뉴스의 협약 애널리스트인 네오 같은 경우 현재 비트코인은 11,750달러 이상, 그리고 11,900달러 구간 비교적 두터운 매도 압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일시적인 시세 조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지난밤 비트코인이 11,100달러 선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매수세가 이어지며 하락폭을 만회해서 11,750달러까지 상승을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11,450달러 부근에서 1차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는데, 다만 해당 지지선의 경우 아직 장기 유효성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라켄 보고서는 최근 비트코인과 달러 등 전통 투자자산과 상관성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비트코인과 달러 지수는 9월 초까지만 해도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나타냈으나 최근에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히고, 예상경제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면서 이 BTC 등 투자 대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이 양자간 디커플링 현상이 뚜렷해졌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커플링이라는 게 이제 탈동조화, 그러니까 따로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세 기술적 분석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이딩사스의 이제 분석인데요. 트레이딩 시작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상승 채널을 보고 있는데, 이 채널 업으로 해서 상단과 하단의 이 폭들을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지그재그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고, 이 상단이 지금의 이제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11,700달러 선 정도가 지금 이제 고점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고점과 이어지는 이 라인이 이제 고점인데, 이 고점을 한번 찍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올 가능성들을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겠느냐 라고 봤을 때, 지금 4시간봉으로 지금 200 이평선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해서 지금 1,800달러 선까지의 조정을 지금 그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채널 안에서 지금 움직일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보조지표인 이 맥디 같은 경우도 이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는 이 모습에서 이제 셀존이다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모습을 RSI도
지금 단기적으로 4시간 봉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조정이 일시적으로 나올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이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냥 참고만 해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리고 바이낸스 창업자 이 디파이가 단순한 거품 아닌 새로운 업그의 트렌드가 되고 있다 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최근 이제 중국계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 창펑은 이 블로그를 통해서 디파이가 단순한 거품이 아니고 지금 2020년 암호화폐 업계 최대 화두가 디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투자 대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이 디파이 수요가 증가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디파이는 새로운 투자 수요를 충족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통 금융 종교 업자나 이 제3자 플랫폼 없이 이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으로 저비용 금융 수익 창출이 가능하고 바이낸스와 같이 거래량 많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디파이에 대해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지금 바라보고는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른 다양한 의견들을 또 같이 보면 이 P2P 암호화폐 거래소인 팍스풀의 최고 경영자 레이 유셰프는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기고문을 통해서 디파이가 거품일 수는 있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부의 재분배 흐름 가운데 있으며 이 금융 포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는 이제 급성장하는 디파이 산업 거품의 시작 단계를 보고 있고 이 디파이 토큰 중에서 이미 비트코인의 가치를 뛰어넘는 토큰도 존재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우수한 디파이 프로젝트가 등장하고 있으며 언젠가 디파이가 인터넷 규모보다 커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17억 인구는 아직 전통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고 디파이는 이들에게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팍스풀의 최고 경영자 레이 유셰프 같은 경우는 지금 거품 속에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 토큰 같은 경우는 토큰에 투자하는 것은 이제 불장난과 같다라고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파이를 긍정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만 디파이 토큰 자체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투자로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이 투자자 스스로에게 화상을 입힐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 산업이 발전을 하고 커가는 과정에서 이런 거품이 일고 꺼지는 현상들이 빠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뭐 디파이가 커진다 라고 해서 디파이 토큰이 무조건 앞으로도 계속 무조건 올라간다 라는 건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 CFTC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관련 산업 발전 속도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지금 미국 선물거래위원회 CFTC의 히스 타버트 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서 엄격한 규제가 암호화폐 및 블록체인 시장의 발전을 막고 있다 라고 하면서 지난 2017년 미국의 ICO 규제 강화로 모금 규모가 감소한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혁신은 보통 민간 영역에서 나온다 라고 하면서 정부의 역할은 스스로 혁신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들의 발전을 감독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미디어는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미국의 엄격한 규제로 인해 미국인의 투자를 꺼리고 있다 라고 하면서 엄격한 규제의 일례로 비트맥스 기소 사건을 언급을 했습니다. 최근 미국 CFTC는 세계 최대 비트코인 선물 거래소 비트맥스 임원진을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립토맘도 이 크립토맘 이 헤스터 피어스 이 SEC 위원이죠.
이분도 지금 인터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SEC의 보수적인 접근 방식은 변화해야 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SEC가 이 암호화폐 관련 지침을 내놓기까지 과정이 오래 걸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보다 많은 암호화폐 기업들과 SEC의 지침을 필요로 하는 전통 금융기관들의 관심은 더 짙어졌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SEC가 직면할 과제는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글로벌 회계 컨설팅 기업인 PwC가 보고서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2030년 1조 7,600억 달러 규모의 가치 창출을 할 전망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 블록체인은 다양한 산업 부분에서 이 추적 기능과 신뢰 수준을 개선하면서 2030년 전 세계 국내 총생산 이 GDP의 1조 7,6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일자리 수는 4천만 개에 이를 전망입니다. 지금 PwC는 글로벌 산업 전반에 블록체인이 대규모 채택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이 주요 전환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이 발휘될 주요 산업 부문 5가지로 보는 게, 첫 번째가 상품 서비스 추적 및 공급망 관리, 그리고 두 번째가 결제 송금 등 금융 서비스, 그리고 세 번째가 신용 관리, 네 번째가 계약 분쟁 해결, 그리고 다섯 번째가 고객 관리를 뽑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향후 공급망 관리 분야가 9,62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해서 가장 큰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공급망 관리라는 건 결국에는 이제 상품과 서비스가 이 원산지부터 이 유통의 끝까지, 이 소비자까지 도달하는 그 과정들을 이제 관리하는, 유통 공급망을 관리하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이 활용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이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월마트나 뭐 이런 업체에서, 이 스타벅스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공급망 관리를 투명하게 지금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블록체인을 채택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도 이제 이 산업은 계속 성장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 서비스 분야에서는 이제 결제 및 국내외 송금 기능을 통한 금융 포괄성 개선으로 이 4,330억 달러대 경제 가치 창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신분증, 자격증 등 이 사기와 신원 도용을 막을 수 있는 신원 관리가 2,240억 달러, 그리고 계약 분쟁 해결 부분이 730억 달러, 고객 관리 부분은 540억 달러를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가치로 지금 봤을 때 9,620억 달러를 전망하는 지금 공급망 관리 분야가 지금 블록체인 분야에선 가장 큰 시장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두 번째가 이제 금융 서비스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가별로 지금 보면 블록체인을 통한 잠재 순이익이 가장 높은 나라가 중국으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4,400억 달러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4,070억 달러 2위고요. 독일, 인도, 영국, 일본, 영국, 인도, 프랑스 5개 국가도 한 500억 달러 수준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이 기사에는 한국은 들어가질 않네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블록체인 산업은 꾸준하게 지금 대부분 성장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OECD 내년 암호화폐 과세 지침을 선보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경제협력개발기구죠. OECD가 내년 새로운 암호화폐 과세 신고 체계를 선보일 계획인데, 이 디지털화로 이 발생하는 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암호화폐 과세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세금 신고 체계를 개발하고 있다라고 OECD가 밝혔습니다. OECD는 이 과세 적용 범위를 암호화폐로 확대하기 위한 표준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다 라고 하면서 2021년 내 작업을 마무리하고 2020년 회원국의 검토를 받을 예정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신규 과세 체계가 암호화폐 특성을 반영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서 각국 과세 당국이 취급
방안을, 암호화폐 취급 방안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신규로 또 원래 제공업체와 관련한 이 과세에서 스테이킹 보상 등 매각을 통한 발생하지 않은 암호화폐 수익에 대한 과세 등 다양한 부분을 또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과세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수면 위로 오르고 있고요. 이 OECD 개발기구에서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필두로 해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지금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암호화폐를 뭐 인정한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뭐 과세를 해서 세금이 나가는 부분은 안타까울 수는 있겠지만 이제 본격적인 시장이 열리는 것이다 라고 또 보면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폐공사 블록체인 사업 추진할 인력 채용을 나선다 라는 소식도 있는데요. 이 한국조폐공사가 지금 하반기 36명의 신입 직원을 채용한다고 밝혔습니다. IT 분야 13명, 일반 전형 16명, 고졸 전형 7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금 조폐공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이제 블록체인, 모바일 차세대 전자여권 산업 등 이 디지털 기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IT 분야 신규 인력을 우선 채용할 방침입니다. 그래서 조폐공사도 지금 이 디지털화를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과거처럼 그냥 지폐만 찍어내고 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디지털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지역 화폐 같은 경우도 지금 이 디지털로 이제 그 발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상품권 같은 경우도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고, 또 전자 여권 사업까지도 같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